입니다. 나눠드리는 그 월세거리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은경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저분한테 이제 대량 주문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열쇠고리 이제 어떨 때 좀 도움이 되냐면은 책 내용이 좀 많이 읽고 나서 마음이 좀 와닿으시면 책 내용의 주제는 거의 사람이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챕터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챕터도 좀 들어있어서 혹시 본인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시는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찾으실 때 이거 뭐 좀 만지고 있으면서 짚고 있으면 책 내용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저 뭐라고 하죠? 바코드? QR코드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아이디어 내주셨어요. 상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앞쪽으로 앉으세요. 네, 접이식 의자도 좀 펴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30명이라 꽉 찰 것 같거든요. 좀 펴주시면은. 그래서 QR코드 찍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기초 용어가 되는 강의나 이렇게 뭐 판매 페이지도 연결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실 때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핵심 독자층만 거의 왔잖아요. 핵심 독자층은 다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사인을 할 때 보니까 책이 빳빳해. 뭐지 이건? 이거 안 읽은 거잖아 이건. 안 읽었으면 오늘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이거. 책 내용 설명은 전혀 없는데. 북토크라는 거 원래 좀 다 읽어보고 오시잖아요. 거의. 자, 읽어봤다 손. 절반 이상 되네요. 반 이상 이외도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막 어떤 주옥 같은 문학적인 글을 찾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술적인 해법을 찾거나 하는 그 책은 아니에요. 영쌤하고 인터뷰할 때도 자꾸 얘기를 했는데,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은 제가 무료 특강 때나 이럴 때도 되게, 모두 오세요. 다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멈추세요. 보통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 말에서 많이 걸러져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멱살반이나 듣기반 만나는 거나 심화반 같은 내용에서 보면 이미 어떤 자산을 많이 갖추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되는 게 없다는 데 공감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책도 그런 거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순탄했다라고 평가는 본인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정은 다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억이 되는 건 고통이 지났을 때지 겪을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고통 중에 혹시 있으시다면은 지금 그 시간이 반드시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면, 이 정도 된다면. 맞죠? 진짜 고통스러울 때 못 나와요. 이불 밖을 어떻게 나가, 위험해 죽겠는데. 나가면 계속 힘든 생각만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쌤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거기도 많이 편집이 짜자작 돼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의 위대함과 그 방송가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2시간을 찍어도 10분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1시간 50분은 날아갔네. 야,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예능에서 막 보통 그러잖아요. 김영철은 막 5시간 분량 얘기를 했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봐줘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올려놓으면 조회수 3일 거 아니에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PD가 잘하는 거죠, 되게. 이게 PD의 역할이구나 하고 저는 시스템 하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좀 관심이 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제 얘기를 듣다 보면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더라고. 아까 지금 이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절차를 발의해가지고 법안을 좀 바꾸고 해야 되는지를 살짝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고의 아이디어를 한 번씩 생각을 그렇게 돌려보시는 겁니다. 본인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 이거의 문제의 결정권자는 누구지?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이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인터뷰하다 알게 됐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다 알게 됐는데, 사람들을 하도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해결 방식이 어떻게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십니까? 봤더니 이제 어제 자고 났잖아요. 자고 나면 또 새맑은 상태가 되니까 이 해맑은 상태에서 생각을 또 여기서 해보니 해결 방식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거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본인이 결정권을 가진 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남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교는 내한테 결정권이 있나요? 남한테 결정권이 있나요?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비교가 사실 제일 탈출하기 쉬운 질병이긴 해요. 그러나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불치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덜 한다 정도로 암도 요즘엔 안고 사는 건 거 아시죠? 암은 치료하고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 중 2명 중 1명은 암에 걸려요. 그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데 그 2명 중 1명 중에도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려 죽어요. 30% 치료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안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암과 같은 존재가 비교입니다. 우리는 안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도 막 비교가 될지 몰라요. 쟤는 저기 서가지고 이런 걸 하네. 뭐 이런 거. 아무 쓸데 없어요. 알겠죠?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본인만의 이름과 본인만의 시간대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벌써 서두부터 말이 길죠?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거대 서사 같은 두 책, 여러분이 벽돌책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죠. 자,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읽어본 사람 손? 둘 다? 사피엔스. 둘 다 읽은 사람 손? 없어요. 야, 여기 한 분 계시네. 여기는 진짜 열혈 독자예요. 왜냐면 이 벽돌책은 왜 베스트셀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베스트셀러는 하루 베스트셀러일 수 있고, 한 주 베스트셀러일 수 있고, 한 달 베스트셀러일 수 있지만, 스테디셀러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전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슬러 많은 사람에게 읽혀왔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책을 쓰는 게 사실 목적이긴 해요. 이제 첫 발 내딛었는데 뭐 벌써부터 예수가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예수라고 얘기했냐?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작가가 되시기로 했으면 예수 정도는 목표로 삼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사피엔스의 정의 자체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포인트가 제가 좀 굉장히 이 책 두 개를 읽고 계기가 된 관점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큰 의문을 던져줬던 사건은 상시 여러분하고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읽어보신 분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벽돌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들어보긴 다 들어봤는데 읽은 사람은 없다는 거 아시죠? 오늘 증명됐죠? 한 분 말고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책도 이만큼 두꺼워서. 제가 찾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남은 게 협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 진화론 같은 걸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자바인, 사피엔스 이렇게 돼 있길래 시대별로 이게 성장한 건 줄 알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다 같이 있었어. 그 종족들이 같은 시기를 공유하며 살고 있었는데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멸종한 거야. 공룡처럼. 신체 조건도 똑같고 우리랑 생긴 것도 비슷하고 뇌 용량도 비슷한 애들이 왜 다 멸종했을까? 얘들만 협동을 했대요. 다른 애들은 사육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면서 정복하면서 다 그 미움과 혐오로 죽여가는 식으로 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종족이 살아남지 않고 이 대목에서 사실 지금 잠깐 생각이 드는 건 한국도 지금 미움과 혐오가 너무 크죠? 인구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남녀 갈등 심하죠 지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 남자는 여자는 이렇다며. 여가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되나요? 아니야. 정치적인 피해가는 거예요? 다들 싸우지도 마세요. 미움과 혐오로 시작되는 거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러드 다이아모르는 이 책을 쓴 사람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그래서 책을 읽으신 분은 두 책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 한동안은 뭐 됐냐면 이거 읽다가 청년생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되세요? 거대 서사의 히스토리인데 이 사람도 자기 인터뷰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은 이 책이다. 이해되세요? 견줄 거는 아니지만 견줄 거는 나 웃어. 웃을 줄 알았어요. 마음껏 웃으세요. 견줄 거는 아니지만 자기개발 2위까지 올라갔을 때 일동일의 독서법을 읽고 제가 시작한 것이 작가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38위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2위는 못 잡았어요. 이건 못 잡아,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첫 책부터 잘 나갔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방식 하나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책 추천을 부탁드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매 관련해서 어떤 책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20년 된 친구도. 그 친구한테는 욕을 했죠. 쉽게 가려고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마라, 좀. 나한테나 추천이지 너한테 추천이 아니다. 봐봐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사피엔스랑 총기스 추천하면 오늘 가서 읽으실 거예요?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포인트가 꽂히는 게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찾아봤더니 공매 절차에 관한 책이 14년 책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뒤로 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혹여나 책 쓴 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되게 변호사가 쓴 거라 어려워. 그래서 써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12권을 써버리시대요? 저게 첫 책 쓰실 때였었거든요. 벌써 만난 지가 10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10년을 옆에 있으면서 보면은 그런 거 아세요? 이거는 폭삭소가수다의 대사긴 한데 나의 20대를 기억해 주는 게 너라서 고마워. 헤어지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나 영쌤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의 10년을 기억해 준 사람이 너라서 고마워. 말씀드립니다. 이거 녹화 안 되죠? 아, 녹화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같이 썼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 서하님, 우리 꼬맹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진짜. 기도해봐.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한테 홀릭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편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 분들한테 그대로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성공을 바래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공은 정리하기가 매우 애매해요. 이건 정말 애매합니다. 자기 지난 삶을 돌아보면 지금이 성공한 삶인 건 분명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은 못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못 느끼면. 근데 그 상태를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인가? 돈이 많아진 사람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대로 모여있는 사람 중에 방향성을 좀 정하고 가시는데 자기 마음을 좀 행복하게 만들고 좀 편안하게 만드는, 행복을 사실 좀 바꿔보겠습니다, 단어를. 행복 너무 추상적이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좀 불편하잖아요. 처음 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자기 머릿속을 딱 떠올려 봤을 때 가장 편안한 공간이 생각이 한번 나시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편안한 사건, 가장 편안한 인물. 혹시 생각이 나세요? 그게 생각이 났으면 그게 행복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통찰인 것처럼 제가 막 훔쳤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안 나요, 작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 이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학대하고 채근해서 많이 가지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가도 거기 주변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달리시는 분 중에 돈은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주변에도. 저 뭐 2,000명 이상을 수강생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에요. 뒷담은 없는 사람을 까야 맛이에요. 아시겠죠? 10년 뒤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행동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고통이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이게 복수와 혐오와 미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10년 뒤에 복수하고픈 대상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있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있는데도 지옥일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배우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만약에 관계가 좋다면 매일이 좀 편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면 10% 안에 이미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배우자를 생각했는데 뭔가 불편해. 표정을 읽겠어. 불편하고 안 가고 싶고 뭐 그래요, 집에.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고 해도 행복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지옥행 급행열차입니다. 그래서 저 세뇌시켜요. 자꾸 와이프가 이쁘다고 세뇌시키고, 정말 친절하다고 세뇌를 시키고, 와, 고생 많이 해요. 얘처럼 기도합니다. 챌린지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4에서 8주 정도 여러분이 수업을 설계하잖아요. 4주 정도 강의로 하고 나머지 4주 정도는 뭐 실행하는 거 도와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의외로 많이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적은 사람이 왜 생겼을까? 다 바빠요. 여러분 다 일 있죠? 이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직장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애기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래서 아이 안 낳으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좀 어려워요. 아기를 꼭 낳아보세요. 알겠죠? 적극 강추하는 편인데 아기 안 낳으면 사실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아기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상태나 연애하는 상태랑 똑같잖아요. 굳이 왜 혼인제도 하에 법적인 장치로 서로를 묶어놓는 거야? 아기 낳을 때 그 아이 잘 크라고 니들 함부로 갈라서지 못해 하고 묶어놓는 장치예요, 이건.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과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읍소합니다. 아이를 안 낳으실 거면 그냥 사세요. 뭘 혼인신고를 해, 고추장스럽게. 아시겠죠? 2년간의 꾸준한 습관 형성을 돕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졌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했던 여러분의 어떤 리드가 뭐였냐면, 저 이 수업 들었어요? 이 선생님 만났어요? 영감 받았죠? 근데 오래 안 가대요. 1번. 두 번째,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이제 뭐 물어볼라 해도 좀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바쁜 거 아니까. 세 번째, 혼자 하려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되네요. 우리는 뭐죠?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협동과 유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협동과 유대가 없을 때 잘 안 돼요. 협동과 유대가 잘 안 되면 혼자서 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혼자서 해낸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호세로잉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갈 수 있었어, 사실은. 근데 본인이 블로그랑 카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네? 리더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는 호세로님 생각을 사실 몰라요. 제 생각은, 저는 지금 챌린저 사람들 이렇게 모으려고 한 건 아닌데 모여졌어요. 사실 이런 거야. 모여 있는데 누가 앞에 나갈래? 그런데 뒤에서 밀어. 한 발 나왔는데 그냥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1년이 흘러왔어요. 원래는 6개월만 하겠다 약속했는데 자꾸 늘어나. 그래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된 건데, 세로이님이 이런 느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제 느낌을 빗대어 한번 얘기해보면 그분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흐트러지거나 잠깐 멈추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저 좋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를 억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옛날엔 이게 싫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가 유혹을 많이 택했습니다만, 지금은 유혹을 택할 시간도 없지만, 유혹을 택할 동기나 어떤 원인이나 요인 같은 것도 없어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를 움직이든. 전국이야, 또. 부산에 가서도 만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유대감으로 리드를 형성할 수 있으면 본인이 그런 모임을 만드십시오. 세로님은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본인이 도와준다는 자존감도 쌓입니다. 인간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기여감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기여를 하고 있나? 기여하고 있으세요? 봐봐, 지금 부끄럽잖아. 일단 말이 부끄럽잖아.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자기가 기여하고 있는데도 이걸 기여라고 바꿔내는 공식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안 해본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는 기여 그 자체예요. 희생 헌신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가져보는 가장 숭고한 감정 중에 하나가 자식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안 낳아봤으면 못 가졌을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기적이란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얘만 살 수 있으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그래요. 이게 특이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내면 평생 그냥 감옥, 지옥 속에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 괜찮을 시간들도 있고 웃는 시간들도 있겠지. 그때는 그냥 잠시 잊은 거예요, 그 아이를.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찾아옵니다. 부모는 추억이 되는데 자식은 안 된대요. 자식 잃은 분들이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겠느냐, 안 느껴보겠느냐의 선택이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기여감은 많이 높아지죠. 지금 엄마이신 분들은 일단 기여감 뿜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엄마 아닌 분들은 뭐 다른 걸 찾아. 남친한테 잘해줘봤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주긴 매우 어려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준 거 한 100분의 1 정도만 해도 효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대하는 거하고 딸한테 대하는 걸 보면 1억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우리 엄마 너무 미안해. 오늘 뭔 고생이야, 진짜. 너무 미안하네, 이거.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요런 피드백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저는 알잖아요. 제가 6개월 하다가 그만뒀으면 여기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쌤도 옆에서 뭐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미션이 자꾸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트레이닝 받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안 그만두게 계속 옆에서 퇴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요거를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가 감시받는 그 느낌대로 여러분도 감시받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계속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에서 많이 느끼시죠? 벌써 지금 친해지신 분들은 서로 같이 친해지셔가지고 다니시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유대감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 마음 자체가 일단 악해요. 근데 선할 때가 가끔 있어, 가끔. 모였을 때. 왜냐면 모였을 때는 그래도 오롯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악한 행동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정상인이라면요. 그걸 만약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어긴다. 범죄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모여 있으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7월 달에. 25년 지금이 5월이니까 1년 정도 됐네요.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제 완주하신 분이에요. 완주하신 분은 이만큼이고, 완주 안 하신 분들도 한 20, 30명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명인가?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다 그대로 있죠? 행부님 보여요? 나일롱님이고, 윤선숙님이고요. 이분 누구야? 얼굴이 안 보이네. 예? 박지혜님이구나. 이분은 지금 세무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빠졌고요, 회계사. 여기 부부님이고, 이분 뒷모습이 안 보이고, 행부님인 거 같이 보이네요. 그래요. 저기 형성님. 다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는 동안 그대로 계속해서 하시는 매일매일을 해야 되는 건데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도움이 됐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증명할 수 있죠. 만약에 이분 중에 2분 남고 다 사라졌다. 이거 존재 이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경매 물건 중에 전세금 2.4억인데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린 물건. 그 시장이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대항력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들렸다 손. 와, 꽤 많아요. 꽤 많아. 안 들려야 맞아요. 대항력이 뭐지? 지금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건데. 이게 들렸다면 지금 공부 꽤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완주하시는 분만도 4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지금 참여를 못한 거죠. 공간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때 무슨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시는 분만 모였는데도 이제 꽉 차가지고 서로의 삶을 좀 증거해주고 있어요. 투자 성과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만 앞에 세워드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여감 있는 사건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작은 처가 쪽에 작은 어머니가 계신데 작은 어머니가 형님이 좀 돌아가시면서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명을 중고등학교 애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성인 될 때까지 키우셨거든요. 이게 본인 혈육도 아니잖아요. 남편 혈육을 남자의 3명을 게다가 집안에 딸도 있어요. 이제 놀랍죠 지금. 저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별거 아닌 일로 자꾸 왜 그러시네요. 저는 아마 이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작은 어머니 한번 세워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다른 식으로 바꾸면 이게 어딘가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찾은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마치 남이 들어와서 내 걸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강생들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안 하시게 되거나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기 집가 찾은 거는 최고가 아니고 최고라고 느껴지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양해님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게 행부님이 다 찾아놓고 조사 다 한 거 그분이 받아가셨거든요? 그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가요? 서로 축복받았던데? 저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어차피 승부라는 건 가격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막 저 사람하고 이 사람 걸 봤든 어쨌든 간에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즘 승부라는 영화 유명하던데 좀 보세요.
조은현하고 이창호가 싸워도 그렇게 친한 사제지간 자기 집안에 데려와서 키웠던 애가 자기를 이겨도 사이 나빠지지 않아요. 이기는 것도 처참하게 계속 다 이겼어요. 정말. 미칠 만큼. 근데 조은현이 가만히 있었냐? 다시 아래로 들어가서 예선전부터 해가지고 100번 이상을 1년 동안 이겨가지고 올라오면서 다시 만나서 이깁니다. 누군가의 성장은요, 혼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보면서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 영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절제. 주변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좀 보여요. 여러분들도 지금 챌린지에서 이런 걸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다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이걸 한번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볼 것 같은데, 26년 4월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 결심하기에 따라 찾아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권영세한테 있나요? 국방부의 허가 맡아야 돼요? 없잖아.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에 화내지 마시고 통제할 수 있는 거에다 화를 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는 안 내는 게 좋아요. 그 경험이 이제 합산되어서 나왔고, 저의 지칭하는 어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이 책 썼으니까 저자고요. 그냥 꾸준히 반복만 한 겁니다. 삶이 대체로 여러분이 옳다라고 보는 사람, 옳다가 있는가 싶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건 여러분보다 생활이 매우 단순해요. 빨리 잡니다. 잠을 막 3시간 자고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3시간 잔다고 쇼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반드시 낮에 보충을 하거나 중간 시간에 보충을 해요. 6시간 이상의 휴식은 뇌가 해야 정리가 됩니다. 잠을 많이 줄이면 뇌가 정리 안 된 판단을 자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4시간 자고 막 3시간 자고 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으로 두고 보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뇌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잖아. 절반은 또 치매가 돼요. 절반이야. 60대부터 또. 근데 그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완성되는 결과래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100개, 1000개까지 다 자라요. 근데 6시간 이상의 수면을 통해서 그게 줄어드는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긴장 상태로 스트레스 주면 이게 10,000개까지는 괜찮대. 근데 이제 이게 10만, 100만, 억까지 가게 되면 직경 2cm 정도의 덩어리로 뭉쳐버린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이 속도가 빨라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걸어오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차는 왜 다니는 거야? 비를 왜 와? 신발 뭐 이씨 왜 묻어 이씨.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요. 알겠죠? 자세요. 6시간 이상 자시고 좋은 거 하나 추천드리면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대요.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 또 이런 걸 연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또 효율도 비교해봐요. 그분들은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깊은 수면이 안 들고 렘 수면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수면 들어서 뇌가 못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10시간 이상 자고 있다면 깊게 자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습관을 깊게 자는 시간 6시간, 8시간 사이로 모아놓는 게 좋아요. 알겠죠? 좀 예민하고 잠이 좀 잘 깨시는 분들은 8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가시고,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나는 머리 대면 자. 6시간을 활용하세요. 저도 불면증에 한 10년간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와 같이 잠듭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이 돼요. 또 아기 일찍 일어나요. 낮잠 잘 수 없어요. 주말이라고 쉬고 싶다고요. 애가 7시부터 아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TV에서 힘든 거 한쪽만 너무 막 금쪽이 이런 걸로 해서 그렇지 그거만큼 더 큰 행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안 보여줄지. 우리나라 방송놈들은 정말 좀 반성해야 돼요. 애기 나오면 불행하다만 지금 10년 이상 보여준 것 같으면 출산율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떡해.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나는 건 이혼 남녀였나 장나라가 나온 어떤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장나라가 아기를 끌어안고 밥을 반찬을 그냥 입에다 쑤셔 넣으면서 막 안 행복하다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되게 각인돼 있어요. 저는 결혼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와, 한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커요. 이 방송놈들아. 이 방송을 좀 잘 써야 돼요. 그거 그 한 단면입니다.
그 단면을 이길 수 있는 아이를 안고 느끼는 행복이 훨씬 컸을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용쌤이 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얘를 셋이나 낳았는데, 셋이나 낳았는데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와이프가 키워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항상 애기 씻기로 가시는 시간에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확률 중에 하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정기적으로 루틴을 정해놓은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거부가 반응이 들 거야. 밤낮 없이 새벽에도 일하고 막 전화 받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신화가 정립이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간 다시 무너져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안 무너지는 분들 잘 없으니까 실패에 대비하지 마시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비 안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잘 컸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마약을 해요. 무지 이거 내 인생이라고 어쩜 덩어리가 버릴 수 있나요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마음 먹은 거를 참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방향만 좋은 거면 하세요. 방향이 좋은 거면 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안 좋으면 안 하죠. 벌레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잡기 어려우셨을 텐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만났잖아요. 이게 또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줌으로 할 때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저 사람의 표정을 보지 못하니까 완전히는 흡수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도 느낀 게 여기 갔을 때랑 이때도 따라왔고 이때도 한 군데 더 갔는데 영종도는 왜 없어?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래요. 영종도까지 따라온 저기 미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성장 속도가 그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하냐면 부동산 사기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해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를테면 여러분은 쇼킹했겠지만 등기소에다가는 말소했다고 해놓고 등기소에는 깨끗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근저당은 해소 안 된 걸로 사기친 사람들 많이 나왔죠. 이것도 설계한 거죠. 누군가는 똑똑하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선한지 안 선한지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건 알겠어. 똑똑한 건 알겠어. 근데 선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걸 설계해내실 분이거든요. 자꾸 질문하시는 게. 남자친구분한테 여쭤보고 선합니까? 저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데 쓸 수 있는데, 같은 지식과 같은 머리도 해야 하는 데 쓸 수 있고 똑같은 칼이지만 돕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장을 하셔서 질문이 이제 그 정도까지 되셨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안 해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저게. 그래서 아직 자금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태도나 마음 상태는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상태 쪽에까지 가신 것 같아요. 이거 칭찬인지 모르는 거구나. 눈빛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봤을 때는 무조건 다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좀 힘이 생기거나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면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해될 날이 올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젊어요, 아직. 아직 30대 초반이야.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이러고 있어. 자, 1억을 만든 사람의 실전 마인드셋. 제가 중요한 거는 1억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1000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100억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쉽게 1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언젠가는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지금 못 나오고 있긴 해요. 티타임에 한번 초대를 했는데, 애기도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또 못 나오셨어요. 중국에다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1등 되어 있는 캐릭터 상품들 있죠. 수건이건 양말이건 이런 거. 근데 그 수건, 양말이 캐릭터 상품이 카카오 순위에서 1위에 한번 올라오면 한 달간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그분 만나서 이런 거 너무 충격적으로 들었잖아. 1등에 딱 올라가는 순간 한 달에 50억 매출이 나와요. 양말 한 개, 수건 한 개가. 신기하죠? 1년 되면 얼마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원가 경쟁률도 있고 그렇겠지만, 본인한테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건 또 직원들 다 빼고 뭐, 사업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남는 건 크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50억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나 이미지가 실리는 게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은 그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50억? 우와. 근데 저 사람 망한 거 보고 놀래. 50억을 매년 벌었는데 왜 망해?
그게 50억이 매년 버는 게 아니고 매달 벌었어도 자기한테 가져가는 거는 얼마 안 될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망했다가 그 경험이 쌓여서 다시 한번 재기하시는 분도 있고 멈추시는 분은 그냥 몰락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망했다가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이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공장까지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본 것만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 아세요? 내가 서아한테 요즘에 물어보는데 서아가 자꾸 처음에 닥터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닥터.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 허리를 치료해 주겠대. 본 거잖아요. 근데 책에 막 닥터 이런 거 나오잖아. 파이어 나오는데 파이어 안 되고 싶어? 막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싶다는 거야. 불이 무섭대.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니가 돼서 영어 선생님 자꾸 되고 싶대요. 어린이집에서 영어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 되게 이쁜가 봐. 그 선생님 이름이 제니래요. 되고 싶대. 근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본 거 외에 뭐 할지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아이를 통해 한번 느껴보시는 거. 지금 이 아이는 아빠가 하는 직업을 알까요? 뭔 것 같은데? 부동산, 야, 등기, 중국의 공장 캐릭터 카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다녀보십시오. 추천지로 하나 드립니다. 이런 데를 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코엑스에서 혹은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엄청나게 열려요. 우리나라는 박람회 천국이에요, 천국. 매달 한 번씩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업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가시면 여러분이 영감 받을 수 있는 거 하루에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300개 부스 정도에서 한국 총판을 찾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만 우리 네덜란드 기업 모르죠? 생산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한국으로 들여올 때 난개발로 여러 사람한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일단 공장에서 물류센터에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국에다가 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이런 총판이 우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찾는 회사들이 겁나 많이 와요. 봐봐, 못 봤어 지금. 서하에게 파이어 같은 거군요 이게. 그런 데를 한번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말이 만약에 마음에 남는다면 강남 근처 코엑스는 거의 매달 열리고요. 킨텍스는 2달에 한 번씩은 계속 있어요. 알겠죠? 다녀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혐오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 성인돌 시장이라고 아세요? 리얼돌 시장. 그거에 선구자가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맨 위에 있는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저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고 있어요? 어? 해야 된다고. 근데 리얼돌 한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는 하지 마. 아직 정서가 안 좋아요. 알겠죠? 해를 끼치는 아닌 모든 것은 한번 그렇게 판매처를 따시면 총판을 가져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세계를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상을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내가 본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본 것까지만.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저도 지금 얘기해놓고 감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돌아다녀 보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서화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제안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제가 거절하는 방법 중에 서화를 대면 다 뒷말을 안 해. 너무 편해. 서화 때문에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럼 다 괜찮다고. 서화의 천하무적 거절법이 언제까지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유혹에 가장 강할까요? 이 사람이 유혹에 가장 강하다고? 응. 유혹에 가장 강한 사람. 유혹을 가장 잘 버티는 사람.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모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차를 사거나 혹시나 마약을 또 시작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버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저는 얘기하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저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축을 해내는 사람, 4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유혹에 강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신념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라 그래도 요거 같이 하자 그래도 사업 리얼도 괜찮아.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견문은 넓히시면서 보러 다니시고 간접 경험 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영향을 안 주는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근육에 나와 있는 일근이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쌓여있는 돈과 내가 해온 경험이 만나는 지점이 한 번쯤은 와요, 사람한테.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차익이라고 하는 건 1000 갖고 있는 사람이 2000 차익 얻을 수 있는 거. 한 번씩 와요.
1억 갖고 있었으면 2억 차익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옵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동안 뭐 해요? 견문 넓히는 거야. 그리고 간접 경험인데 실패해도 큰 타격 없는 거 조금씩 해보면서 저축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1억이 돼가지고 통장에 딱 꽂혀있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은 많이 완성되어 있어요. 자린고비처럼 돈만 모았다. 그런 사람은 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1억을 모았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저 누구 얘기 하는지 아시죠? 저예요? 열심히 모았어요. 400씩 열심히 모아서 딱 3억을 만들어 놨더니 누가 가져가요? 사기꾼이 가져가요. 와, 세상 원리가 이런 거구나. 아, 통장으로 쌓아놓으면 누가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키는 힘은 제가 그동안에 막 메가스터디 가겠다고 막 애를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자산에 대한 공부도 좀 해놨어야 돼요. 어떤 회사나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회사는 부도 안 나나요? 그런 생각 못, 여러분 삼성이 부도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가능성 있어요. 아세요? 포드나 GM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때 미국 GDP의 30% 이상을 감당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망했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포드 지금 있긴 한데 옛날의 규모가 아니라고. 다임러 클라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부터. 제가 이 표를 보고 제가 본 걸 혹시나 찾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절반 이상이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를 보고 충격적인 걸 느꼈던 건 뭘까요? 지출. 정답. 우리나라 대부분 평균 사람들 근로소득자가 80%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크니까 대략적으로 매달 마이너스 50 정도의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겠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저축을 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평균 통계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거 보면 또 저는 자세히 찾아보잖아요. 자세히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적자 재정이던데요? 한국 가정 적자 재정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 자산 있잖아, 그죠? 네. 아, 좋아요.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적자 재정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럼 하나 더. 어디다 쓸까요? 저는 교육비일 줄 알았어요, 압도적으로. 학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니야. 오락문화야.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락문화,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이게 20% 정도까지 해당될까요? 이거 여행비예요, 여러분. 여행비야.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처형이 있는데, 와이프가 그 처형을 만나러 이번에 서아를 데리고 갑니다. 애기도 비행기 자리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알아요? 왔다 갔다 거의 막 7, 800 이상 깨지는 거 알아요? 이걸 1년에 여러분이 2번만 하시면, 모으겠다는 생각은 없지, 뭐. 차가 2대인데. 제 차 경매로 받은 벤츠예요, 여러분. 600만 원 주고 받았죠? 300 넣어가지고 새 차 만들었죠?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 내 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여행 같아요. 한국이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해외를 못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이 허가를 받고 가야 돼. 정부의 허가를 받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비행 자유를 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지금처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이가 드러나나? 반에 비행기 한번 타본 사람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자, 공감하는 사람만 없는 거죠, 지금? 한두 명 있었어요. 저 너무 오래됐나요? 좀 연식이 많나, 너무? 몇 명 있었어요, 반에? 안 타본 사람이 한두 명 있었죠. 그쵸? 자, 고3 기준으로. 그죠?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할 정도도 아니야. 꺼리도 아니에요? 아, 저런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반에 안 타본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말할 수 있는 꺼리도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나라 막 그만큼 풍요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거 조금 절제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비 비중 높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원비 같은데, 학원비도 가장 안 드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컨설팅 해드린 분들이 모두 다 만족했어요. 엄마나 아빠가 과목을 나눠서 인강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보세요, 주말에. 인강 강사는 난리 나요. 정말 잘 가르쳐요. 제가 영어를 계속 하려고 했다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는 상대 알아요? 모하메드 알리 만나는 느낌?
마이크 타이슨 만난 느낌? 제가 쟤를 이기려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나를 만나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여러 강의를 듣는데, 프리패스가 1년에 4, 50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싼 건 뭐 70만 원대. 그러니까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붙어서 가격이 다 다운된 겁니다. 그거 하나 끊으셔가지고, 그 돈은 다 있잖아요. 다 보긴 어려울 테니까 1강 보시고 조금 가르치고 1강 보고. 이게 왜 유대감에 좋냐면 화만 안 내신다는 전제하에. 내 자식 보면 화 나잖아. 화만 안 내시면 엄마가 아빠가 이걸 해가지고 잘해준다는 게 전달이 훨씬 쉬운가 봐요. 이게 정서적 유대가 노력이잖아요. 이게 애가 볼 때는 자기를 향한 관심이고. 학원 선생님들 가갖고 엄마가 억지로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랑은 너무 다를 것 같아. 제가 학원에 20년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 중에 제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진짜 자기가 원해서 온 애들 2명 있었어요. 70명 중에서. 큰 단과학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70명씩 가르치는 학원이었으니까 2명 정도만 그렇고, 그러니까 앞자리. 지금 내가 앞자리만 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우리 중에서도 앞자리만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부쌤 많은 관심이 막 있어. 뒷자리는 사실 구경이죠, 구경. 잘하네? 아니면 스태프이거나, 관계자이거나. 방해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제 얘기 이해되세요?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인 거 아시죠? 뒤에 앉은 분들은 내향형인 분들도 있긴 하니까. 저는 이것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이걸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지금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나락으로 많이 떨어뜨려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책에도 써놨어요. 지금 여기서 입 밖으로 꺼내긴 좀 그렇지만. 제가 다행히 이걸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쓰다가 놀랐어요. 그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 지금 네가. 저는 이제 자기 객관을 하면서 뇌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들을 차에 타고 오면서 다 했어요. 오늘 가서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반응이겠지? 어떨 것 같아? 나하고 대화해. 누가 만약에 옆에서 녹음해서 보고 있다고 하면 미친놈이죠. 여러분 미친놈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이거를 이미지 시각화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노홍철 알아요? 노홍철이 처음으로 뭐 카레이싱 무한도전인가 그런 걸 할 때, 야, 기회를 잡아. 뭐 자기랑 얘기를 하잖아. 그 설정을 위해서 너무 또라이같이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노홍철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업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걔는 좀 과잉 행동인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런 과잉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습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육학을 좀 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를 보면 자기 전에 자꾸 혼잣말을 하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뭐 오늘 봤던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 이런가? 뭐 1, 2, 3, 4, 5, 6, 7, 8, 9, 11?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 해봤던 거를 자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멋지게 전문용가들이 이제 용어를 갖다 붙이면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 해서 self fulfillment 이런 말을 갖다 붙여요. 자기 충족하는 예언적인 말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자기 삶을 잘 만들어 가는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은 외워놓으면 있어 보이니까 외워놓으세요. 되게 있어 보여, 이거. 그러니까 너 혼잣말 해. 네 스스로 막 그런 말을 나누라고 대화를 해. 이거보다 자기 충족적 예언 아니? 하나 외워두세요. 오늘 나가실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 불안 좀 줄어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세 부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도취적인 시간인 거고요. 자기만의 홀로 대면하는, 시인들이 참 철학적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기만의 홀로 대면하는 공간에 가면 이건 다시 그대로 살아나요. 이걸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마음속에서 그냥 나와. 그냥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망해가지고 바로 빵원이 되거나 마이너스 5천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억이 되잖아요? 그래도 1억은 다시 금방 생길 것 같아요. 1억은 좋은 자산을 갖거나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 이하의 돈으로 시작하는 건 영세업이거나 투자도 영세 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몰머니 투자하는 영세님 또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심이 커지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이님이 정의를 해주는 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챌린지 때 한 번씩 꼭 티타임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비율을 보다, 수익률이란 거에 보다 금액 자체의 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같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그 말 못 들었죠? 나만 듣는 거야, 나만. 그냥 경험해보는 사람만 듣는 거거든. 100만 원 넣어서 300만 원에 팔 수 있죠. 300% 수익이에요. 근데 10억짜리가 300억 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30억 되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10억짜리가 1, 2억만 올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차익 낸 것보다는 인생이 달라지는 정도의 수익이 나죠.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돌려볼게요. 경제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까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 되는 건 쉬운데 30억 돼 있는 사람이 90억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은 어떨까요? 당연히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린 7, 80년대에 7, 8%의 성장, 10% 성장 이런 건 없어, 이제. 향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1% 넘는 성장을 보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린 이미 그런 나라예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1% 올린다는 건 어떤 나라에 200% 올리는 성장과 같아요. 이 어떤 나라는 여러분이 혹시 관계자도 있을까봐 얘기 안 해요. 예전에 경찰 막 갔더니 경찰이 앉아있어. 제가 별 경험이 다 있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갖고 얼마나 사건 접수도 많이 해보고 했겠어요. 검사, 판사, 경찰 이런. 가끔 다 앉아있더라고. 깜짝 놀랐네. 제가 얼굴 막 빨개지니까 여기 갖고 앉아가지고 옆에 와서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서류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도시 2에 보는 마동석은 없어. 그런 거. 자기를 위해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막 조사해주면서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찾아줄 것 같은 사람 없어요. 서류를 잘 작성하는 거예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 진술 동의하시죠? 지장 찍으시고요. 각 장마다 찍으신 다음에, 자,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긴 할 건데, 경찰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송치됐다는 뜻이에요. 리드는 헌법상, 여러분이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검찰이 리드하게 그냥 조항이 그게 돼 있어요. 이거 헌법 개정하긴 해야 돼요. 경찰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고문하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헌법 조문을 만들 때 신체를 구금하거나 고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고문 경찰들에 대한 예우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냥 명시적 규정이 있어. 그 지금 검사 어때요? 검사 미쳤지 지금 이제. 검사 자기 왕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없애야 돼. 그래서 헌법 없애거나 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면요. 아무리 부동산 쪽이 뭐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의 편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고와 안정상적인 사고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이재명 되는 거 싫어요. 그 사람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지금 그래도 가장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너무 가장 사람 같은 거예요. 김문수가 어떻게 말이 너무 안 돼. 여러분 소방 가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 이거 할 수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 이거는. 저한테 전화 받은 사람이 줄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야 나 줄부인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길래? 손절 아니에요? 손절 각이잖아. 정상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극우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수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고, 극우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극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1, 2차 세계대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독일이 왜 절대 나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을 자꾸 처벌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처벌 안 하면 일본처럼 되는 거야, 저렇게. 국민이 뽑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을. 일본은 여러분이 국민이 뽑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수정하세요. 찾아보세요. 한 번도 국민이 정치인을 뽑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다이묘 시대부터, 쇼군 시대부터 그 지역에서 그 집안 뿌리 내려오는 아이들이 계속 국회의원 당선돼요. 안 바뀌어. 일본처럼 되고 싶죠? 화이팅. 우리 일본을 따라가니까. 부동산도 일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따라갈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유튜브 인스타를 보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사실은. 유튜브 인스타 여러분이 찍어서 사진 올릴 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올려요? 대충 이렇게 나온 거 찍어서 올려요? 띄워놓고 연출 컨셉 잡아놓은 다음에 연기까지 이렇게 피워서 잠깐만 한 360장 찍은 것 중에 하나 올리자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깨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지점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현실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유튜브 인스타에 뭔가를 올릴 때 생각해보니까 나도 신경을 써.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나도 올릴 때 좋은 사진 올리고 싶은 거지. 제가 서화 올릴 때 막 나온 거 올릴까요? 서화 예쁘게 나온 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는 서화는 서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출된 서화야. 연기하고 있는 서화라고. 실제 서화는 와! 난리 나는 애예요. 아시겠죠?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가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자체도 가상일 수 있어요. 되게 철학적이지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프랑스 사람들은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러요. 기표, 기의라는 말로 문학 용어로 씁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내면에 하고 있는 생각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 절대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용쌤 책을 많이 읽어본 독자 아닙니까? 남 깔 때는 조심해야 돼. 달라요, 많이. 많이 달라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은 그 주제에 집중했을 때 작가가 온전히 자기 마음을 다 담으려고 애를 썼던 그 순간의 모습이에요. 책대로 살기 매우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도 자기 쓴 책대로 살려고 했으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100살까지 사셨으면 못 지켰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불경스러워요? 기독교인한테 너무 죄송한데 불경스럽나요? 그게 제 상상력이야. 제 상상력이야. 아,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화로 남거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사람은 대체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예술가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석도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사람에게 이렇게 강인하게 바뀌지 않아요. 신해철도 영원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세요. 자기가 일타 연예인이었으면 고민합니다, 진짜. 내가 이 모습일 때 추해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추하지 않게 늙을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가능하죠? 오래 봅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래 봅시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진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름 못 외우고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혼자 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생겼을 때도 전 이제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이제 부나 자산이 좀 커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하긴 좀 그런데 이런 게 생겼을 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냐면 꾸준히 계속 챌린지 해 오신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12개월 정도 하시면 저보다 잘해요. 여러분 행부님은 추천드립니다. 다음부터 물건 추천 챌린지에다가 물건 분석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행부님은 그냥 거의 100%예요, 100%. 제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거 오래 하면, 근데 그분이 처음 1회 때, 저기 형성님이 증언을 하시겠지만, 1회 때 어땠는지를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가평 지분 찾고 있었어. 아, 잘 행부 좀 모르시군요. 오늘 카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꺾여도 괜찮아요. 툭툭 털면 되는 거야. 서한은 업그레이드 됐어요. 툭툭 털면 된다고 했더니 뒤에 묻으면 아기가 안 보이니까 아빠가 털어줘야 되는 거래요. 규칙을 만드네? 아, 나 얘 규칙 때문에 좀 죽겠어요, 지금. 엄마가 집에 2명 있어요. 엄마가. 와, 얘가, 아빠 그거 흘리지 말아야지. 막 거기 놔야지. 와우. 툭툭 터세요, 여러분. 털다 보면 잊게 돼요, 고통은.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가십시오. 뭐만 정하고, 방향성만 정하고, 신앙적이나 어떤 철학적 신념이 있으신 분은 목적 정하시고. 기독교에서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독교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에 이르는 거잖아요. 해탈해가지고 열반에 드는 거잖아. 불교 용어가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한 용어였군요, 여러분. 자기 목적이 뭐라고 정하신 신념이 또 있었어요. 이를테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그냥 목표인 거야. 이게 볼 때는 폭삭 속았을 때 양관식입니다. 그 사람 목적이 이거니까 그거에 안 맞는 행동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배우가 꼬시는데 안 넘어가. 그러면 박보검이 와서 꼬시면 남자친구랑 헤어져 안 해줘? 안 해줘? 나는 의심스럽지. 우아가 아니야. 우아가 아니야.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의심스러워. 영원한 거 절대 없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 많아 보이면, 지금 이 건물 있다고 하니까 막
그 영수님도 공투에서 거의 자기 현금화 시켜가지고 거의 자기 건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이 사람이 안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싹 사라져요. 지금 송파에 경매받은 저 물건 있잖아요. 그 건물도 이자만 내고 넘겨달라 그랬어. 이자가 108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져가시고 이 고통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소유권 가져가시고 이자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자가 월 4,800 정도 나올 때요. 그런 기회도 지금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 근데 그런 기회도 온다니까요. 금융위기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 서울 집값 자꾸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50% 떨어졌던 데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혼했을 거예요, 분명히. 헬리오시티가 앞에 있잖아요. 23억에 거래되는 걸 봤어.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화됐어요. 계속 그렇게 갈 거래. 1년 뒤에 15억에 거래가 8건 됐어요. 자, 그 8명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도 궁금한데. 그게 만약에 뭐 4억대나 5억대 분양받았던 사람이 팔았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럼 버틸만 하잖아. 야, 우리 충분히 수익 얻었는데, 뭐, 우리 같이 살아보자. 23억, 4억대 샀던 사람이 그때 팔았으면 어떤 거예요? 대출도 뭐 이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산 중에 소불이 좋은 건 맞지만, 다른 방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한계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 기회들을 찾다 보면, 본인이 견문이 좀 넓어졌을 때, 잘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남이 20% 이상씩 연수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사기예요. 겪어봤잖아요. 셀프 디스 하는 거예요. 20%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복리로 나오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지방 아파트를 3,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2천 이상의 대출을 받고 월세를 50 이상 주면 남는 차익이 40%가 넘게 나와요. 이렇게 10개를 세팅하시면 자기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바로 돼요. 시간 걸려요. 낙찰을 그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낙찰 되나요? 매번 들어주죠? 그래서 낙찰 통계 데이터를 왜 만드냐면 지금 계속 5% 이내에서 낙찰되시는 분이 보여요, 저는. 그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해온 과거를 추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맞추는 개수가 높아지고 가깝게 맞출수록 자기의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시는 분이 자꾸 성과가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오래 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면서 물어봐요. 여기는 진짜 식사 한 번만 대접한다 그러면 다 만나줄 사람들이니까 활용해요.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이 오늘 안 나왔네. 다 바쁘신가? 형부님도 안 나왔고 미주님은 곧 갈 것 같고 성혜님도 오래 했죠. 얼마나 했지? 6번 했어요? 아, 우린 6번 약해. 10번은 해야 돼, 10번. 10번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한 번씩 커피 대접하세요. 식견이 다를 거예요. 아무리 못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를 거야. 10개월간 하루도 안 빼고 했거든요. 10번이 낙찰 10번이 아니고. 아니, 챌린지라는 거는 10달. 10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조사를 하신 분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지인. 챌린지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지금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체력부터 기르세요. 나중에, 이건 미주님한테 해주는 이야기. 지금 미래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면 짜증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심폐지구력도 그런데, 근력도 약해지면 짜증납니다. 왜냐면, 몸살이라고 해서 근육통이 자주 오거든요. 애 키워보신 분들 알죠? 3일에 한 번씩 몸살이 나봤어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몸살 자주 와요? 아니요? 근육 운동 자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사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 버티는 힘이 나와. 근데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하셔. 그러면 운동 안 하시면 뭐도 하냐면 산책부터 하세요. 제가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주 가면서 왜 마음을 돌이켰냐면 산책하는 사람들 표정이 다 밝아요. 아세요? 산책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왜 삶에 대한 의지와 좋게 살아갈 확률이 높냐면 거기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아요, 엔간하면.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책을. 정말 드물어요. 나오면 둘은 사이가 좋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 10년 이상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한 부부들은 다 사이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너는 아닌 통계를 보여줬지. 바로 설문조사다. F와 T의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5%만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어요. 40대 이상에서는. 5%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육아입니다, 이때. 남자가 육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거든, 이게. 선천적으로 애를 보라 그러면 진짜 애 놓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애를 보는 거 보는 게 아니야. 같이 롤플레잉을 해줘야 돼요. 막 톤도 높였다가 막 공감도 해주고, T한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자분들 중에 애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아내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사실은. 그거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사실은. 네. 안 지워져요, 그거 잘. 혼자서 막 그렇게 감당했던 게 안 지워지고, 저도 또 다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분 볼 땐 제가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제발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집에 좀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가장 많은 질문을 한 2000회 진행하면서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 이거 물으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묻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왜 남한테 물어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롤플레잉을 본인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남한테 많이 물어봤죠. 깨진 것만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남한테 물어보는 거는 망고 쓸데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활을 결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 상담을 친구랑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친구는 그 사람 분위기와 눈빛 보고 그냥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랑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줘도 사실은 저는 물어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를 찾아내요. 나하고 가장 맞는 어떤 성향이 있는 선생님이나 어떤 자산 같은 거를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 해본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중국 공장 차려서 캐릭터 유통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저 대표님을 누군가는 찾아갈 거야. 어떻게든 물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받아서 차 한잔 할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다만 한국인들 평균상 이건 미국하고 너무 다른 점이에요. 미국 애들은 너무 다 ADHD 상태예요. 과잉행동장애를 다 보여. 그래서 얘네들은 장점이 있는데 그런 예의 없으면 단점이지만 장점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뭘 좋아하는지 어려서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와서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왜 네가 원하는 걸 모르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자꾸 물어봐.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뭘 원하세요? 애매하지? 지금 대답이 안 나오죠? 미국인들은 아니래요. 바로 말해요. 신기하지? 네, 여러분은 오히려 ADHD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는 이게 한국인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야,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왜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냐고. T적이죠, 너무? F인 사람들 이거 보고 막 울 거 아니야. 왜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 택시 아저씨 뭔 죄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어디 내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한강대교 위에서. 가긴 가요. 우는 손님이 저뿐이니. 그렇겠어, 설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먼지론을 먼저 내세웁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이거 진심이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증명으로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방구석 먼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심이냐고 물어보신 사람들 되게 많고, 오랫동안 봤던, 2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수업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중앙지법 하고 있는 호세로이님하고 또 연결이 됐어요. 호세로이님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이요 또. 세상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20년 지인이 저기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 생각을 못 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다 썼더라고. 내가 먼저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뭔가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이면 꼭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먼지예요. 이거는 철학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에 묻혀가지고 다 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흙이 된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진짜 흙이 된 거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정말 독특한 애들이 하나씩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영국인 것 같다. 영국이 독특한 실험 많이 하거든. 피부 조직을 떼가지고 성분 분석을 한 거예요.
뭐하고 제일 비쌀 것 같으세요? 먼지예요. 각질 성분이 먼지하고 같대요. 그럼 여러분 매일 씻고 나오는 먼지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튜브엔 제가 올렸지만 왜 제가 삶의 다양성을 먼지론으로 하냐면 내가 별거 없다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를 두려움을 낮추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만 사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이 생각하지 마. 자존감 낮은 사람 먼저 좀 안아줘. 나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나왔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은 못 나와요. 사람들 앞에 잘 못 나와.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부터 칭찬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지금 자존감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높일 필요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해낸 게 대단할 것 같아도,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 없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비하할 것도 없고요. 자산으로 비하할 것도 전혀 없어져요. 그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재밌어집니다. 행복까지는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삶이. 누구를 만나도 편견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차피 다 이상하니까. 맞죠?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뭐 마인드 모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전혀 실망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상해요. 왜? 내가 이상하거든. 내가 이상한데 여러분이 안 이상하다고? 그럼 이상한 거야, 세상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람 너무 좋다 하다가 나중에 몇 번 만나고 나서 이상하다로 가더라고요. 그거 나쁜 습관이야, 그거. 그 사람은 너를 위해 예비된 게 아니란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맞는 점도 인내가 되셔야 돼요. 원래 다 달라야 맞는 건데 어찌 이게 맞지? 신기한데? 야,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뭔가를 찾아가십니다. 용쌤하고 제가 완전히 다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저희는 이 등기부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등기 신분증을 보면 서로 통과되는 사이긴 해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옆에서 잘 되시는 걸 많이 봤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대단해 보였으면 같이 가긴 어려워요. 그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해되세요? 독립된 존재로 서세요.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밑에 들어가 계시면 본인적 판단을 못 내리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하고 계시더라도 언젠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 반드시 하시고 나왔을 때는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잠깐 끊고 커피 좀 나눠주세요. 빵이랑.